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림법학원에서 7급 행정학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김철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같이 수업하게 될 행정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한 이야기들 좀 같이 해보고요. 또 행정학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어떤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해보고, 또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같이 어울려서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또 공부를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러한 자세들,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갖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저를 처음 만나시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처음 접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떨리는 마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 계속해서 쭉 나아가서 마지막에 우리가 좋은 결실 맺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자고요. 자, 그러면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입니다. 이름이 한 글자여서 기억하기도 쉽지만 잊어버리기도 쉬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학부 때부터 저는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행정학을 어떻게 해서 전공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차차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전공을 하다가 대학원 들어와서 이제 행정학을 접하게 된 이런 케이스하고는 다르게 학부 시절부터 행정학을 전공해서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전부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약간 조금 오래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요. 행정학을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이 실제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재누리 행정연구소라고 하는 개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하재누리 행정연구소는 정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 컨설팅을 해내고 있는 그러한 연구소예요. 설립이 된 지 한 6년 정도 된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과 이제 한림법학원에서 행정학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이 이외에도 이제 윌비스 공무원학원, 올라이드 공무원학원, 그리고 인천공경단 학원, 그다음에 하이클래스 공무원학원에서 행정학으로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행정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면면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대학에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EBS에서도 행정학을 강의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는 다 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제 소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행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행정학을 만나시는 분들 대다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소한 내가 공부를 하는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가에 대한 대략의 지식들은 좀 알고 들어오셔야 그래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막연함을 좀 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과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공을 한 친구들의 경우에도 행정학이 어떤 과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건 대학의 교수님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공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행정학이 어떤 과목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행정학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줍니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을 가르쳐 준다든지 어떤 기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바탕이 이 행정학에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행정학, 그거 뭐 필요 없더라고. 내가 공직해보니까 행정학 공직사회에서 필요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저를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좀 깊이 있게 고민 안 하면서 그냥 행정을 기계적으로만 해오셨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행정학에서는 제공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행정학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지식과 철학을 알려줍니다. 내가 공직자로서, 내가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지, 국민들의 행복이 더욱더 나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어떤 정신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하나의 기반들을 이 행정학에서는 알려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필기 준비하시고 필기 끝나고 나서 이제 면접도 준비하게 되실 텐데,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그 여러분들의 답변에 대한 근거를 이 행정학의 내용으로 준비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탈락은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떠한 방법들이, 어떠한 답변들이 구성이 되어야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행정학은 국가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국정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방법론에 있어서도 국정을 어떻게, 행정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행정학은 나름대로의 안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정 운영을 하는 방법, 국정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방법과 이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아이디어가 결합이 되었을 때 상당히 좀 더 나은 행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학은 대표적인 실용학문입니다. 실용학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상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학문이라는 거죠. 그저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실제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행정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학은 실제 생활에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생활 속에서 이 행정학의 내용들을 접목시켜 본다라고 하면 훨씬 더 내용을 빨리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 행정학과 관련된 예시들은 실제 생활에서 적용이 되는 예시들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학이 어떤 내용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행정학의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행정학의 관점에서 보는 공무원 시험이나 공무원에 대한 내용들은 다른 과목에서 보는 공무원과 공무원 시험과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제 행정학을 계속 전공해 온 입장에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보는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좀 이러이러하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이러한 모습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들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합격하고 단순하게 좋은 점수를 얻는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를 행정학은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과 또 공무원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기로 하십시다. 자, 최근 6년간의 7급, 9급 공무원 지원 경쟁률이 지금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9급 시험의 경쟁률이 이제 30대 1을 밑돌고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제 공무원 시험이 예전과 같지 않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의 하락 추이가 9급 시험처럼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 10% 넘게 최근 한 5년간 10%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 7급 시험 같은 경우에 지금 5% 안쪽으로 경쟁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쟁률의 크기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뭐 공무원 시험 뭐 경쟁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뭐 만만하게 볼 시험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29대 1과 42대 1의 경쟁률이라고 한다면 특히 7급 시험에서의 42대 1의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경쟁률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지원 경쟁률이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가만히 조금 생각을 해보면 조금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죠. 뭐 하는 일에 비해서 뭐 보수가 작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아져 가지고 더 이상 이제 특별하게 공무원을 해야 될 메리트가 없어졌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받는 혜택이 감소가 된 것을 원인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원인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도대체 지금 여러분들은 왜 공무원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낮아진 경쟁 지원율의 하락 이 자체가 공직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 것인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공직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으로 살기 이전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태까지 봐왔던 공무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뭐 동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공무원들을 만났을 때 그 만난 공무원들은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친절하고 헌신적이며 봉사하고 존경스러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불편하고 권위적이며 멋대로 일하고 또 좀 하찮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지, 그래서 그냥 싫기만 했는지,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좌측의 이 입장보다는 우측의 입장이 훨씬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불편하고 권위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훨씬 더 좀 더 많이 우리가 좀 경험을 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살아왔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불편하고 권위적이면서 멋대로 일하고 하찮다고 생각했던 그 공무원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겠다고 오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왜 공무원이 되고 싶으신 건가요? 그렇게 불편하고 권위적이고 하찮고 싫은 일인데 왜 하겠다고 오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왜 공무원이 되고 싶으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물어봤더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우수한 복지 혜택을 위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또 신분 보장을 위해서 공무원을 하겠다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7급을 대비한다는 학생하고 한번 상담을 진행을 했을 때도 그 학생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국가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 나는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이러이러한 혜택들이 있어서 그게 되게 괜찮아 보여서 나는 지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신분 보장과 안정된 생활, 저녁이 있는 삶, 우수한 복지 혜택을 공무원들에게 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공무원이 되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냥 단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문제를 풀어서 남들보다 조금 덜 틀렸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만둘 때까지 이 같은 혜택을 준다? 이거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옳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타당한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회사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공공기관의 어떤 관리자의 역할이 있을 때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밑에 사람들이 그냥 이 같은 목적만 가지고서 내가 공무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곱게 보일 리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으신 거냐? 뭘 해주고 이러한 걸 받으려고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받는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도둑놈심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뭘 해야 될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었던 그렇게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불편하고 하찮은 그러한 공무원들을 뛰어넘을 수 없단 말이죠. 그 사람들도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공무원이 되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일 거란 말입니다. 자, 5년 전이죠. 우리가 그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비극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었죠. 엄연하게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이 다른 어떤 국가의 어떤 뭐 지도자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민간인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민간인이 대통령이 하는 일각의 얘기들에 이러저러 관여를 하는 것이 이게 타당하냐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게 나라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게 나라냐라고 막 얘기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것만 나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는 정말 나라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엉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엉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자, 자신의 신분 보장이 국민보다 더 중요한 공무원이 있는 나라, 이건 나라입니까? 다음, 나라의 아니보다 눈앞의 이익에 더 민감한 공무원이 있는 나라, 그건 나라인가요? 국민의 삶의 질보다 자신의 워라밸이 더 관심이 있는 공무원이 있는 나라, 이건 나라인가요? 자, 공무원이 받는 우수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공무원을 꿈꾸는 청년이 있는 나라, 이건 나라입니까? 단순하게 민간인이 국정을 쥐고 흔들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이러한 문제들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바로 옆에 있는 문제들은 이러한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서 공직사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모든 공직사회를 그렇게 딱딱하고 권위적이고 되게 하찮게 만들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하고 우리는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죠? 예전에 그 미국 대통령 선거 때 그 당시에 대통령을 하고 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이 low, go low, 저급하게 갈지라도 we go high. 우리는 품격 있게 가자. 우리는 최소한 공무원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입장이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살자. 그래서 정말 내가 공무원이 된 것이 대한민국에도 조금 이로운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던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조금 더 품격 있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목표 자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좋은 공무원이 되는 것이냐 이 두 개를 놓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높은 점수만 받으면 그만이겠지만 좋은 공무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합격의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 상황이죠. 단순하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만 하고 나면 합격한 다음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해. 그런데 좋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합격을 해야 돼요. 일단 합격해야 되고 그 합격을 해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책 평가를 위한 논리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공무원 시험 준비 생활을 한번 파악을 해보기로 하죠. 우선 자, 투입 단계에서는 이제 노력과 집중력 또 공직을 향한 어떤 여러분들의 열정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집중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겠죠. 탁월한 선택도 있을 것이고 또 적성에 맞는 직렬을 선택하는 것도 그 한 종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한림법학원에서 또 저를 만나는 인연을 만나게 되신 거죠. 자, 그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수험생 모두가 바라는 꿈이 여기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꿈은 이 합격을 뛰어넘는 것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자, 나는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또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할 건지 왜 내가 공무원이 되어야만 하고 내가 공무원이 돼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합격에 이를 수도 없고 합격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좋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슬럼프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능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행정학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 못지않게 좋은 공무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좋은 공무원이 되고자 하면 합격을 해야 되는 건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이 합격하는 것에만 목표가 갖춰져 있으면 그 다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력 어느 정도 하다가 에이 뭐 그냥 말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으시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림법학원에서 우리가 행정학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일학 5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 번 배워서 5번 익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수업을 딱 시작하고 나면 수업 처음에 시작을 하고 나면 당일 학습할 내용을 먼저 살펴봅니다.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이제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전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각 시험 수업이 종료가 되기 전에 한 5분 정도는 이제 학습한 내용들을 좀 리뷰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3교시 종료가 되게 되면 3교시 종료하기 20분 전에는 당일날 학습한 그러니까 1, 2교시, 3교시 전체적으로 3시간 동안 정리했던 내용들의 전체적인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건 일단은 벌써 한 3번 정도는 다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 종료 후에 주요 키워드지를 배부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키워드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 시간에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어떤 내용이고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설명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쭉 여러분들이 연상만 하신다고 하더라도 복습을 하는데 상당히 큰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효과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바로바로 복습을 하게 되면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정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수업 시작 전에는 이제 요약 판서 노트나 또 복습용 기출 문제를 배부해서 또 그 내용들, 내가 복습하고 익힌 내용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서 한번 수업을 들은 내용들, 수업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되짚어보는 5차례에 걸쳐서 되짚어보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수업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곱씹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학습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귀찮은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귀찮은 만큼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정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겠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안들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점차적으로 뛰어넘어서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드림으로써 이제 이 시간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공무원 시험 준비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1년 동안의 긴 기간이죠.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능 준비하실 때 뭐 특히 이제 재수나 삼수 해보신 분들은 뭐 뼈저리게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짧은 기간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길고 또 길다고 생각했지만 또 되게 짧은 시간이고 그렇잖아요.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나만의 페이스 조절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나는 내용 정리가 안 돼가지고 내용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문제를 풀고 있어. 그 자체가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무던하게 내가 할 바를 그대로 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들 꾸준하게 유지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좀 더 능률적이더라라고 하는 나만의 학습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좀 유연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암기보다 내용 이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뭐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전부 다 강조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게 또 말처럼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기계처럼 암기하기에 바쁘죠. 기계처럼 암기하기에 바빠요. 이번에 그 2022년도 그 7급 국가직 2차 시험 문제도 보면 그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응용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출제가 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암기를 해가지고 뭐 내용을 준비했다. 그러면은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로 딱딱 구분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응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법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내용 이해에 무엇보다도 좀 우선권을 두셔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또 저한테 무차별적으로 질문하셔야 돼요. 다음, 교재는 정독보다 다독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설책 읽듯이 자주자주 보셔서 눈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를 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정독을 아예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정독은 한 번은 꼭 하셔야 돼요. 정독은 꼭 한 번은 하셔야 되는데 한 번의 정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눈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동형 모의고사를 푼다든지 마지막 파이널 정리를 할 때는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나왔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기본서 어디에 나왔어? 탁탁탁탁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어요. 그런 친구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는 정독보다 다독하시라. 자주자주 읽으시는 게 좋아요. 자주자주. 자주자주. 그게 뭐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는 것 같아도 나중에 저절로 그 의미를 알게 될 때도 옵니다. 예.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고 해서 같은 내용을 100번 읽으면 저절로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행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번만 제대로 집중해서 정독하시고 나머지는 거듭거듭 반복해서 읽는 그러한 학습을 좀 지속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일주일 7일 동안 매일 공부만 할 수는 없어요. 매일 공부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번 늘어지기 시작하면 또 한정없이 늘어지는 게 또 사람이죠. 그래서 일주일 중에 6일 동안은 정말 미친 듯이 집중해서 공부하시고요. 다음 하루, 7일 중에 딱 하루는 공부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십시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쉽게 지치고 또 지치다 못해 질리는 상황도 오게 돼요. 지치면 그래도 회복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은 될 수 있는데 질려버리게 되면 이거는 회복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집중하고 하루 쉬고 6일 동안 집중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집중했다 쉬었다의 내용들을 반복해서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페이스의 완급을 조절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 중에 어느 하루라도 괜찮아. 어느 하루라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편한 날 하루 그냥 공부 빼고 다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즐겨 했었던 스포츠를 하셔도 좋고, 음악 감상을 하셔도 좋고, 아니야, 그냥 하루 종일 자도 좋아요. 공부만 하지 마. 그날은. 그렇게 해서, 6일 동안 집중해서 공부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보상 정도로, 휴식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6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루 정도는 쉬어줄 수 있잖아. 그지? 또 그 하루를 온전히 정말 자신 있게 마음 편히 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6일 동안은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되는 거지. 남들이 6주 공부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 집중력으로 6일 동안 공부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루 쉬면 저의 경쟁자들이 또 저를 앞서가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봐.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여러분들을 앞서가지 못한 상황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공부했기 때문이야? 또 공부 안 해서 역전했어. 그 역전했으면 얼마나 역전하겠어요, 그거? 얼마나 앞서가겠어? 여태까지 내가 공부 쭉 해가지고 역전을 못했는데 내가 공부 하루 안 해가지고 역전을 했어. 그럼 앞서가면 얼마나 앞서가겠냐고. 다시 우리가 공부 시작하면 충분히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일랑 애저녁에 하지 마시고 일주일 중 하루는 공부하고 상관없는 일 하십시오.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빨간 날 공부하고 명절 때 공부하고 이래. 그러니까 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놀 때는 확실하게 쉬시라. 그 완급을 7일 중에 하루 정도는 휴식을 허락하셔서 6일 공부하고 하루 쉬는 그 같은 움직임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번째입니다. 질문의 일상화. 무엇이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전 개인적으로 행정학을 전공하기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공부할 때마다 질문거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학을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질문거리가 없어, 안 생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본인 스스로가 나보다 더 행정학을 더 잘 알던지 아니면 질문거리가 생길 만큼 깊이 있게 공부를 못했던지 안 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질문거리가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질문거리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질문거리가 안 생겼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게 질문이라는 게 또 웃겨요. 맨 처음에 질문거리가 딱 생겼을 때는 막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막 미칠 것 같아 막 그게 막 궁금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밥도 안 넘어가고 막 그럴 정도인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런 느낌들이 점점 퇴색해집니다. 마치 배고픈 것과 마찬가지예요. 밥 먹을 때 됐는데 제때 밥 안 챙겨 먹으면 맨 처음엔 막 배고파가지고 막 못 살겠다가 시간이 한 두세 시간 정도 땡 지나고 나면 그 배고픔이 사라져 버리죠. 질문도 마찬가지야. 저랑 이제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만나시는데 이거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봐야지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교재에다 열심히 표시해놔. 근데 나중에 선생님 저 질문이 있어서 왔는데요. 그래서 질문한다고 교재를 딱 폈는데 일단 자기가 궁금하다고 하는 게 교재에 어디 있는지를 몰라.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스티커 라벨 같은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표시는 해놔. 여기가 궁금했었는데 여기가 왜 궁금했는지를 이제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겼을 때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생겼을 때 바로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나가셔야 돼요. 그러다가 틀리면 어떻게. 틀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틀리려고 공부하는 거야. 틀리려고 공부하는 거야. 내가 이걸 틀렸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제대로 된 걸 익혀야죠. 그러려고 하면 사소한 거라도 질문이 생겼을 때 참지 마시고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굳이 행정학의 내용이 아니라도 좋아요. 행정학의 내용이 아니라도 뭐 살아가면서 내가 수험 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민이 있는데 다 얘기하시면 정답은 못 내드려도 최소한 여러분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드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수업은 일주일에 한두 번인데 질문은 매일 생길 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소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하재누리 행정학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밴드 검색창에 하재누리 행정학을 검색하시면 제가 이제 뭐 신문 같은 것들 보다가 공무원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든지 또 기출문제 해설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또 수업과 관련해가지고 공지사항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이 밴드를 통해서 공지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관련된 내용들 확인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또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하재누리 행정학을 검색하시면 저하고 1대1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한테 질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Q&A를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직접 물어보실 수도 있고 그런데 질문이 생겼을 때 바로 응답은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제가 강력하게 권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카카오가 조금 말썽을 부리기는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복구가 되었다니까 오픈 채팅방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늦어도 질문한 지 12시간은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지금 이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단 한 차례도 6시간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장거리 운전하고 있는데 문자 띵 와가지고 그거 대답 못 해준 거 빼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채팅하듯이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일하고 있는 중에도 제가 카카오톡은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
질문거리 있으실 때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고민하고 또 빠르게 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 핸드아웃 자료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우측 상단에 이렇게 그 QR 코드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 QR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다 하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급 행정학과 관련된 전반적인 소개, 오리엔테이션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기대되는 마음들도 있을 거라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면서 같은 기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떨리는 마음도 있고 설레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 마음들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서 우리 앞으로 1년 동안 정말 멋진 그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정말 좋은 그림 그려서 아름답게 합격이라는 이름으로 꽃 피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좋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학의 신비로운 세계, 행정학의 정말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죠. 저는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반가운 마음으로 같이 인사하고 즐겁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